어떻게 다른지 또 확인해보고 본인이 푼 방법이 더 좋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 선생님 저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더 좋아요. 그러면 인정합니다. 킹정.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비교해보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다 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 실전 경시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로 영재고 경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는 어떤 그런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이전까지 기초 경시까지는요 뭐 초등 경시라든가 뭐 아니면 일반적인 뭐 성대 경시 수준의 문제들만 풀었었는데 실전 경시 넘어오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시에서 다루는 뭐 이제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좀 더 어려운 개념들을 쓰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학교에서 그죠 그 교과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보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좀 약간 고급 수학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정수, 기하, 대수, 조합에 대한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실전 경시는 좀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도 오면서부터는 진짜 경시를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영재 1기 이제 우원이 누나죠. 예원이 때 경우는 실전 경시를 이제 예원이가 중학교 2학년 한 3월 4월 정도 됐을 때 시작을 했어요. 지금 우원이 기준으로 보면 약 한 반년 정도 후에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원이는 그만큼 빠른 거야, 누나보다. 그러니까 빠르다고 해서 뭐 저기 하지 말고 열심히 해가지고, 예원이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공부하느라고. 그냥 좀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빠른 거니까 힘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좀 여유 있게 시험 보기 전까지도 막 이게 될까 말까 막 고민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준원이는 롤 끄세요. 로비에 있지 말고, 그죠? 너 진짜 로비 내가 박살 낸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1번부터 봅시다. 1번의 답은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최소의 6자리 수를 구하세요. 그죠? 568020이요. 568020. 그러니까 56만 8020이에요. 이게 1번의 1번 답이에요. 자, 1번의 2번 답은 최소값 33입니다. A의 최소값은 33. 껐어요. 잘했어요. 자, 1번의 1번은 568020. 1번의 2번은 33입니다. 자, 넘어가면은 2번 문제의 답은요 18이에요. 18. 18. M의 그죠? M의 최소값이죠. M의 최소값 18. 18입니다. 3번. 자, 뭐 6자리 수를 구하세요 라는데 각 문자가 나타나는 걸 구하세요. 자, F는 4, R은 6, Y는 1, H는 5, A는 3, M은 8 입니다. 그러니까 F4, R이 6, Y가 1, H가 5, A가 3, M은 8. 이렇게 4, 6, 1, 5, 3, 8입니다. 넘어가서 4번. 자, 4번은 33개예요. 33개. 자, 5번은 1, 2, 3입니다. 1, 2, 3. 자, 그 다음에 6번의 1번은 어디 있냐? 6번의 1번이 아니구나. 그죠? 6번에 1, 2번에 1, 2번이 따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1, 2번을 합쳐서 문제를 푸는 거죠. 6번의 정답은 21이에요. 21. 자, 그 다음에 7번의 정답은 변의 길이가 5, 12, 13 이거나 6, 8, 10이에요. 두 가지예요. 5, 12, 13, 6, 8, 10. 여기까지 7문제. 자, 다 풀어봤니? 근데 이거 본인이 7문제 중에 나는 4문제 이상 맞췄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7문제 이상, 4문제 이상 맞췄다. 4문제 이상 맞췄으면 무지하게 잘하는 거예요. 없을 것 같지? 아마도. 자, 그럼 이제 풀이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5번에 2, 3호는 안 돼요. 5번에 2, 3호는 안 됩니다. 2, 3 안 되는데요? 두 수의 합이 나머지 수로 떨어집니다.
잠깐만. 둘씩 서로서 이고, 둘씩 서로서 이고, 나머지 수로 떨어집니다. 두 수의 합이, 임의의 두 수의 합이 나머지 수로 떨어지는 건데요. 2, 3, 5면요 2하고 5를 더하면 3으로 안 나눠 떨어져요. 그죠? 임의의 두 수의 합이라는 건요 2, 3, 5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로 나누는 거거든요. 선택한 두 개를 더하고 나머지 더하는 건데 2, 3을 더하고 5를 나누면 나눠 떨어지죠. 근데 이 5를 선택하고 3으로 나눈다 그러면 7을 3으로 나누기 때문에 안 나눠 떨어져요. 그러니까 답이 안 돼요. 그죠? 준원이 남아있어서 임의의 두 수의 합이 하나로 나눠 떨어지게 했으니까 아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하나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구나 해서 2, 3, 5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모든 두 개 다. 그러니까 2, 3을 더해서 5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지만 2, 5를 선택하고 3으로 나눈다 그러면 그때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2, 3을 선택하든 2, 5를 선택하든 3, 5를 선택하든 무조건 다 나눠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2, 3, 5가 안 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할게요. 자, 여기 1번은요, 일단은 딱 보면은 주제가 약수와 배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배웠던 약수, 배수. 이거 이용해서 푸는 단원입니다. 그죠? 약수, 배수라고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문제를 보면 전혀 쉽지가 않아. 1번에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에 1번. 보면, 자, 568 뒤에 3개의 숫자를 붙일 거래요. 그러니까 568 뒤에 3개의 숫자 붙인다 그랬으니까 그냥 임의로 이거 A, B, C로 할게요. A, B, C. 당연히 자릿수니까 위에 짝대기를 쭉 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얻은 6자리 수가 있겠죠. 6자리 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수인데, 자, 6자리 수가 3, 4, 5로 다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서 최소값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3, 4, 5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5의 배수란 소리니까 5의 배수면 C가 가능한 수가 뭐가 있어요? 1의 자릿수가 0이거나 5입니다. 그죠? 0이거나 5예요. C가 0이거나 5예요. 자, 그리고 이제 C가 0이거나 5인데 문제는 자, 두 번째 이번엔 3, 4, 5의 배수를 하면서 그러면 4의 배수이니까 그러면 BC라는 저 숫자가 당연히 이것도 4의 배수가 되는 소리죠. 4의 배수 판정법을 보면은 뒤에 두 자리 수가 4의 배수면 그죠? 4의 배수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C가 5면 1의 자리가 5인데 여러분 4의 배수 중에 1의 자리가 5인 게 있어요? 없죠? 그런 건 4의 배수 중에 1의 자리가 5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C가 절대로 5일 수가 없습니다. C가 0이란 소리죠. 아, 하나 찾았다. 그죠? C가 0이에요. 자, 넘어가자. C가 0이란 거 알았으니까 그럼 이 숫자는 이제 5, 6, 8 A, B, 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8의 배수, 3의 배수인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볼게요. B가 가능한 건요. 4번째. B가 가능한 수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B, 0. 이게 이제 4의 배수가 되려면요. 무조건 B는 2거나 4거나 6이거나 8이거나 0일 수도 있겠는데? 그죠? 이럴 수 있겠어요. 2, 4, 6, 8, 0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이제 3의 배수 조건을 쓸 거예요. 3의 배수. 3의 배수이므로 3의 배수면 자릿수를 다 더해서 3의 배수란 소리지. 그래서 5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니까 0 이렇게 합니다.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11, 19 19 플러스 A 플러스 B가 이게 뭐예요? 3의 배수. 3의 배수래요. 그죠? 자, 그러면 3의 배수면은 한마디로 19 플러스 A 플러스 B가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는 뭐 여러가지 수가 있지만 일단 19를 양변에 뺄 수 있다고 생각하면 19 플러스 A 플러스 B가 가능한 수는 뭐 있을까요? 일단 19보단 커야겠네. 그죠? 그러면 19보다 큰 3의 배수는 21 아니면
24 아니면 27 아니면 30 뭐 이렇게 쭉 있겠죠. 자, 넘었다 생각하면 이제 a 플러스 b 가능한 수가 나오죠. 이게 a 플러스 b는 2거나 5거나 아니면 8이거나 아니면 뭐 11 뭐 이렇게 가겠죠. 쭉 갈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작은 수를 구해라고 했다면은, 자, 우리가 b가 2, 4, 6, 8, 0이고 a 플러스 b가 2, 5, 80 이렇다고 하면은 a가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a가 가지고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수 뭐 있을까요? a를 0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0이면, 자, a가 0이면 a 플러스 b를 해서 2가 나올 수 있는데, 5도 나올 수 있고 8도 나올 수 있고, 근데 a가 0일 때 b가 2가 가능하네요. 그죠? 2가 가능해요. 2면 그럼 최소지. 그죠? 2면이라고 2일 때라고 합시다. 1대. 1대. 이렇게. a가 0일 때 b가 2이면은 뭐 최소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수를 보면 5, 6, 8, a가 0이고 b가 2고 c가 0이고,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하면 되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c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b가 가능한 수가 이렇게 있는데 3의 배수 조건을 썼더니 a 플러스 b가 가능한 수가 2, 5, 8, 11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가장 작은 수를 원하니까 a가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중에 뭐가 있을까 해서 0을 넣어봤더니, 그때 b가 2면 a 플러스 b가 2고 b가 2가 가능하니까 이 케이스 가장 작은 케이스다 해가지고 답을 구한 거예요. 됐죠? 1번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지우고 2번으로 갈게요. 지워도 되지? 아, 참고로 여러분, 이거 지금 요게 이제 우리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요, 자동으로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요게 실시간 이제 영상이 녹화본이 올라가요. 동영상이. 그러니까 그거 올라가면은 이제 그거 보고, 혹시 내가 1번 봤는데 선생님 설명할 때는 이해가 됐는데 내가 또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요걸 보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공부하세요. 자, 지우고. 이제 우리가 사실 필기를 쭉 해가지고 본인이 복습할 때 쓰고 하면은 좋은데, 이제 필기를 제대로 안 했거나, 그죠? 필기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필기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은 필기를 했지만 필기한 걸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또는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경우에는 영상을 다시 보면 됩니다. 다시 보기 영상 보세요. 그래서 좀 제발 부탁인데, 우리 저기 뭐야, 학원에서 1일 테스트 볼 때 좀 공부 좀 해. 그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열심히 해서 100점 좀 받아봐. 100점 좀. 참고로 여러분, 이 경시는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머리 좋은 사람이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머리 좋아야 푸는 건데, 일단 초반에는 여기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냥 다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지. 근데 경시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냥 풀었던 문제를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풀어봤던 문제는 다시 보면 무조건 다시 풀 수 있다, 요렇게 공부를 해서 가다 보면 경험치가 쌓이면 나중에 가서 어려운 경시 문제를, 처음 보는 문제를 받아도 내가 풀어봤던 문제들의 방식을 적용하면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최대한 복습을 많이 하는 게 경시 문제 잘 푸는 방법입니다. 뭐 이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많이 물어보거든, 그런 거. 경시 너무 어려워하는데 우리는 머리가 나쁜지 왜 경시를 못 풀죠? 머리가 나빠서 경시 못 푸는 거 아니에요. 물론 머리가 진짜 나쁘면 못 풀 수 있지만, 세상에 머리가 나빠서 경시 문제 못 푸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그런 거예요. 복습을 안 해서. 복습을 꾸준히 해서 계속 경험치를 쌓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경험치를 쌓았을 때 포텐 터지지 뻥 터지면서 자기가 문제를 쭉 풀 수 있게 돼요. 그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열심히 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 1번에 2번. 이것도 쉬워요. 1번에 2번은. 자, 1번에 2번 문제는 여기 있군. 자, a제곱 플러스 2a가 77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77의 배수니까 77k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자연수 a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오, 그래? 일단 요거는 몰라도 요거 인수분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a에다가 a 플러스 2예요. 두 수가 2 차이가 나는 수인데 이게 77의 배수가 된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중에
A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상황을 나눕시다. 1번. 잘 보세요. 내가 A를 11의 배수고, 그 다음에 A가 11의 배수고 B가 7의 배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B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우선 A 플러스 1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물론 반대로 A가 7의 배수고 A 플러스 2가 11의 배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A가 11의 배수고 A 플러스 2가 7의 배수면 곱하면 11의 배수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표처럼 하나 그림을 그리자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짠 해서 여기는 A, 여기는 A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됐죠? A가 11의 매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다 11을 쓰면 A 플러스 2는 얼마일까요? 13이죠? 야, 얘 11의 배수인데 얘는 7의 배수가 되는데 13이면 이거 안 되죠. 이거 틀린 겁니다. 그죠? 또 쓸까요? 22. 그죠? 또 22면 2 더하면 24네요. 7의 배수 아니네요. 안 되는군요. 자, 이번에는 여기 33 쓸까요? 35개가 됐네요. 7의 배수 맞습니까? 맞네. 이게 맞네. 그죠? A가 33일 때 11의 배수고, A 플러스 2가 35면은 7의 배수잖아요. 된다. A가 33이라는 소리죠. 그죠?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A 값을 구하세요가 아니고 뭐였냐면은, 뭘 구하지? A 값 중에 최소값. A가 33. 자, 이거를 그냥 바로 답으로 딱 쓰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반대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는, 이번엔 이렇게 좀 이따까지 이렇게 쭉 해서 A고 A 플러스 2인데요, 반대로 A가 7의 배수고, 그죠? 여기 써야지. 여기다 A는 7의 배수, 그리고 A 플러스 2가 11의 배수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 자, 이 반대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A가 7의 배수니까 7을 쓸 수 있겠죠. 2를 더하면 9인데 9는 11의 배수가 아니니까 틀렸고요. A가 14면 16인데 16도 11의 배수 하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21이죠. 얘 23인데 21의 배수 하니까 틀렸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28이면 32죠. 야, 이것도 안 되는데. 너는 35면 37. 이것도 안 되는데요. 더 가야 되는데 칸이 부족하네. 더 갈게요. 여기까지 가면 되지 않을까? 42는 44. 됐다. 7의 배수가 됐는데 A 플러스 2가 11의 배수네요. 근데 여기서 A가 42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A의 최소값 구해서,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얘가 답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A가 33. 얘가 답입니다. 이렇게 풀면은 보면 알겠지만 A가 참 다행히 숫자가 한 3번 또는 뭐 가다가 한 5번, 6번 정도에서 답이 나와주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A하고 A 플러스 2를 순서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직접 노가다처럼 푼 거예요. 이게 좋은 풀일까? 이건 별로 좋은 풀이는 아니죠. 왜냐면 만약에 정말 운이 없어서 77의 배수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3200 뭐 매의 배수예요 이러면 이제 이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면 못 찾겠죠. 이거 언제 다 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풀지 않고 더 좋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순서상으로 풀지 않고. 그래서 다음 시간이라고 할까 좀 그렇네. 다음 주 우리 목요일날 수업이잖아. 목요일까지 1번에 2번 문제 있죠. 이거 지금 선생님인 것처럼 이렇게 순서상으로 풀지 않고 이거를 식을 계산한다던가 내가 식을 변형한 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 식이 77, 그러니까 요게 77의 배수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최소값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 오기. 요게 숙제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숙제라고 또 안 했다고 내가 뭐 이렇게 뭐라 하지 않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목요일날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해줄 테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풀어야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운이 없어서 이렇게 순서상이 빨리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풀면은 계산하다가 이제 하루가 가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 이런 풀이는 그렇게 좋은 풀이 아니라고. 우리가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답을 하나씩 끼워 맞춰서 대입해서 푸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대입해 가지고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그 가지수가 내가 충분히 시도할 만큼 수가 적으면, 예를 들어 뭐 3-4개 정도만 대입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3개 정도 대입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대입할 수 있는 가지수가 수십 수백 가지면요, 그때는 그 답을 찾느라고 언제까지 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입을 해가지고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다 찾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경우의 수를 줄이든가, 내가 대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여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밖에 없다, 뭐 이렇게 줄이든가, 아니면 수식을 풀어서 정말 한 방에 그냥 식이 답이 나오게끔 만드는 풀이가 좀 좋은 풀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풀이를 여러분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번에 2번은 일단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아마 1번은 다 맞췄을 것 같아. 쉬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2번으로 갑시다. 자꾸 꺼지네. 2번은요, 볼게요. m 더하기 m 플러스 1 더하기 m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쭉 더해서 계속 더해요. 계속 더해서 어디까지 더하냐면 m 플러스 n까지 더합니다. 이게 1990이래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보고 하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양의 정수 mn이 있을 때 m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양의 정수라니까 자연수죠. 양의 정수 m n 중 n의 최소값. 최소값이죠. 어이, 이상하다. 여기 문제네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선생님 문제가 이상한데요? 라는 생각을 해야죠. 왜 문제가 이상하죠?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문제가 2개네. m하고 n하고. 그죠?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안 풀려요. 그죠? m의 최소값이야? 아니야. 여기 책에 솥값이라 돼. 솥값. 그죠? 솥값이요. 최소값. 솥값. 그죠? 자, 일단 일반적인 상황에서 문자가 2개가 있으면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못 풀어요. 근데 이제 경시를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풀지라고 고민을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면 못 푸는 건데 뭐야 갑자기 왜 막 보류된 메시지래요. 잠깐만, 안 들려요? 아이고. m의 최소값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구나, 준원이가. m이네요. 오케이. 땡큐. 준원아, 땡큐. 선생님이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 난 네가 속값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 m의 최소값이네. 오케이. 고마워요. 다시 돌아와서 문자가 2개가 있으면 식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근으로 찾지를 못해요. 우리 연립방정식 해봐서 알겠지만, 연립방정식에서 만약에 미지수가 2개 있으면 식이 2개 있어서 가감법이든 대입법을 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문자가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걸 보고서 선생님 이거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을 할 때 요거 이 조건을 보세요. 조건 양의 정수 mn이라는 말 때문에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 근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 또는 2개 또는 몇 가지로 압축돼서 1가지, 2가지,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개수가 정해져서 나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그죠?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1가지로 정형화된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건에 의해서 답이 몇 가지로 정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의 문제예요. 이런 게 잘 나와요, 경시 문제에서. 자, 어쨌든 그럼 이게 어떻게 풀 거냐. 자, 식을 정리를 일단 해서 어떻게든 해야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뭔가 m에다가 하나씩 더하는 숫자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는 m이 몇 개 있죠? m이 1개, 2개, 3개, 4개 해서 몇 가지가 있을까요? m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n 플러스 1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버린 거예요, 괄호를 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할까봐 쌤이. 그러면 다시 좀 더 친절하게 이렇게 할게요. m 괄호를 벗깁니다. m 플러스 1 괄호를 벗겨요. m 플러스 2 계속 더해서 마지막에 m 플러스 n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오, 벗겼어. m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뭐요? 앞에 있는 숫자보다 하나 더 많게. 하나, 둘, 셋, 그죠? 그러면 n 플러스 1개 있는 거죠. m이 n 플러스 1개 있다 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뭐 있죠? 이제 숫자들 1, 2, 3, 4에서 100까지 더한 거죠. 1, 2, 3에서 계속 더해서 n까지 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더했더니 이게 1990이에요.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거는 m에다가 n 플러스 1을 쓸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이거 뭐지, 그 되게 유명한 그 아저씨, 가우스라는 아저씨가 초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찾아냈다는 그 계산법. 끝에 것끼리 더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까? n 플러스 1이 몇 개 있어요? 2분의 n개만큼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2분의 n개만큼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 다시. n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쭉 해서 2분의 n개만큼 있습니다. 이게 1992예요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n 플러스 1이 똑같으니까 이걸 묶어버리겠습니다. 인수분해 배웠죠? n 플러스 1로 묶으면 남아있는 m과 2분의 n이 더해지겠죠. 이렇게. 이거 인수분해요. 할 줄 알죠? 1992 이렇게 됐습니다. 좀 식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오자. 두 번째로 넘어오면은 야, 이게 분수잖아요. 계산해가지고 안 좋으니까 내가 양쪽에 2를 곱하겠습니다. 2를 곱해서 n 플러스 1, 여기에는 m에다가 2분의 n는 2 곱했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3984인가요? 맞나요? 계산이? 3984? 짠. 확인. 3984. 맞는 것 같아요. 3984. 자, 그리고 이 2를요, 이렇게 두지 말고요. 요 2를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두 번째 괄호 안에 넣어줄게요. 그러면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m 플러스 n. 요렇게 바꿀 수 있죠. 3984. 자, 여기서 3984라는 이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계산이 귀찮으니까 그냥 해줄게요. 2의 4제곱 곱하기 얼마일까? 3 그리고 83.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마지막 정리를 하면 n 플러스 1과 2m 플러스 n이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83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를 굴려야 돼요. 식을 여기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머리를 막 굴려야 되는데 어떻게 굴려야 되냐? 우리 보고 최소값 m을 구하래요. 양의 정수 최소값 m이니까 맘 같아서는 m이 1이면 참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 그치? 양의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거잖아. 근데 m에다가 1을 빵 넣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m에다가 1을 넣으면? m에다가 1을 넣었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m이 n 플러스 2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풀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거기다 언제 이거를 1이니 2니 3이니 이걸 다 대입을 하고 있냐, 그죠?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자, 두 수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일단 n이 똑같이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러면 1과 2m 중에 누가 더 큽니까? 2m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 2m 플러스 n이 n 플러스 1입니다. 그죠? 얘가 더 커요. 그 말은 두 수의 곱 중에 얘가 작은 수고요. 소자예요, 소자. 내가 한문을 잘 못 써서 작다. 얘는 커요. 그러면 이 수를, 여기 있는 요 소인수분해하는 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n 플러스 1과 2m 플러스 n이라는 거는요, 여기 있는 애 중에 작은 수와 큰 수의 곱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작은 수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작은 수 큰 수를 만들 수 있는데, 작은 수 큰 수의 극단적인 케이스는 뭐가 있죠? 1 곱하기
나머지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8.3 뭐 이런 거부터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얘가 작은수 큰수 이렇게. 근데 n이 0은 아니니까 절대로 이 경우는 불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죠? 이렇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작은 수와 큰 수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더 큰 수인데 우리는 m 값이 가장 작기를 바래요. 그러면 여기는 소인수분해 수 두 개를 둘로 쪼개서 소인수분해 수를 두 개 쪼개가지고 큰 수 작은 수를 만들었을 때 큰 수이긴 한데 큰 수가 작은 수보다 많이 크지 않으면, 그러니까 많이 크지 않을수록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거 16하고 3 곱하면 48이죠. 그러니까 48 곱하기 83이라고 하고 n 플러스 1과 2m 플러스 n 요렇게 써서 얘를 83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더 있을까? 큰 수 작은 수 중에 내가 보기에는 큰 수 작은 수로 쪼갠 것 중에 이게 가장 이 큰 수 작은 수의 격차가 작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n 값이 47이고요. 그죠? n 값이 47이면 여기 넣었을 때 2m 플러스 47이 얼마죠? 83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2m은 넘어가면 36이 되네요. m 값이 18. 딱 나오네요. 마침 딱 양의 정수로 47하고 18로 나오네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작은 수, 큰 수, 작은 수, 큰 수인데 그 중에서 큰 수, 작은 수 중에서 이 큰 수가 우리는 m의 최소값을 원하니까 얘가 큰 수이기는 하지만, 얘에 비해서 큰 수이긴 하지만 작은 수, 큰 수를 나눴을 때 이 큰 수 자체가 작은 수보다 많이 크지 않으면 많이 크지 않을수록 좋아. 왜냐면 나는 m 값이 최소값인 걸 원하는 거거든. 가장 작은 수를 넣었다는 소리는 큰 수지만 얘에 비해서 아주 크진 않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조합 중에 제일 근소하게 차이가 나는 게 48, 83이에요. 그죠? 그 이외의 수들은 뭐 예를 들어 16하고 뭐 이거 두 개 곱하면 249라든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격차가 작은 수, 큰 수죠. 그거에 대한 케이스로 n 값이랑 n 값을 찾았더니 마침 딱 양의 정수로 나오는 거예요. 아, 얘가 제일 작은 거네. 그래서 m 값이 18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선생님 이거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거 끼워 맞추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물론 끼워 맞추기긴 해요. 근데 아까도 했잖아. 그냥 무조건 여기에 있는 케이스 중에 막 n이 1일 때 m이 얼마 막 이렇게 다 끼워 맞출 게 아니고, 내가 최소값 m을 원하는 상황이니까 얘가 큰 수이기는 한데 최소값 m이 되려면은 얘가 가능하면 큰 수지만 작은 수에 비해서 많이 크지 않도록 최대한 숫자를 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케이스가 답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찾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수를 대입하거나 내가 끼워 맞추기로 찾아야 되는 경우에도 뭔가 논리적인 어떤 수학적 논리에 의해서 가능하면 끼워 맞추는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경우의 수가 많지만 사실상 이 케이스가 내가 원하는 케이스에 가장 근접해 라고 해서 그렇게 찾아내는 요런 게 이제 경시 문제 중에 조금 머리를 굴려야 되는 문제죠. 2번 문제는 요렇게 풀면 된다. 됐죠? 자,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설명이 끝났는데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는 채팅창에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뭐 설명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이제. 아니면 지금 내가 이거 풀고서 막 지워버리면 선생님 이거 질문해야 되는데 지우셨네 이러면은 나중에 가서 학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2번 풀이한 것 중에 뭐 이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수업 시간에. 그럼 풀이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2번 됐고, 어떻게 실전형식 풀어보니까 기초경시에 비해서 느낌이 좀 달라요? 많이 어려워요? 막 우와 막 진짜 막 기초경시는 막 진짜 되게 착한 문제들이었네 막 이런 생각이 듭니까? 도저히 내가 혼자서는 풀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죠? 선생님도 처음 공부할 때 그랬어요. 이거 딱 처음에 할 때 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지? 이랬어요. 연습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3번. 자, 3번 볼까요? 다음 암호문에서 각각의 십진법 수에서 나타낸 건데 6자리 수입니다. 관계식을 만족하는 강문자가 나타내는 숫자를 보세요. 이게 뭐 이렇게 생겼죠? 선생님네 우리 애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요즘 애기가 많이 울어서, 애기 우는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애기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기를 내가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자, 봅시다. 3번. 자, 이렇게 7 곱하기 후라이 햄은 6 곱하기 햄 프라이라고 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생겼대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문자가 나타낸, 야,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몇 개야? 미지수가 6개예요. 우와, 미쳤나봐. 이걸 어떻게 풀어요? 자, 요거를 푸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6자리 수라 그랬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는 자릿수입니다. 이렇게 자릿수야, 자릿수.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 반복되는 게 이렇게 프라이랑 햄이랑 프라이죠. 그죠? 그래서 치환을 먼저 합니다. 1번 치환. 프라이는 A라고 하고요. A라고 할까? 여기 햄에 A가 있어서 좀 그렇네.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 친구를 우리가 P라고 하면 안 되나? 할게요. P. P입니다. 그리고 햄. 참고로 이거는 이제 자릿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Q라고 하겠습니다. PQ라고 합시다. PQ인데요. 자릿수니까요. 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7,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를 이렇게 생긴 애를 바꾸겠습니다. 얘는 7에다가 1000P 플러스 Q 맞습니까? 7은 그대로 7고요. 후라이는요, 엄밀히 말하면 요거 숫자를 P라고 했으니까 얘는 자릿수를 보세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요. 1000의 자리로 있는 애니까 1000을 곱한 겁니다. 그냥 후라이라는 숫자에다 1000을 곱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햄을 뒤에다 더한 거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6 햄프라이. 자, 이렇게 생긴 게 있다. 얘는 6에다가 어떻게 해요? 1000Q 플러스 P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같은 논리로.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 친구들. 얘네들을 풀 거예요. 자, 두 개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야? 7에다가 곱하기 1000P 플러스 7Q 이거 푼 겁니다. 괄호는 6에다가 곱하기 1000Q 플러스 6P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같다 그랬으니까 한쪽으로 옮길게요. 그럼 너 P 절로 가고요. Q는 절로 갈게요. 자, 그러면 7000P에다가 6P가 빠지면 이렇게. 그 다음에 6000Q에서 7Q가 빠지겠죠. 이렇게. 그죠? 계산해야죠. 6994P는 5993Q 이렇게 나왔네요. 5 숫자. 그죠? 그자죠? 딱 봐도 저거 뭐지? 싶죠? 근데 얘가 되게 절묘하게 나눠지는 수가 있는데 얘가 뭘로 나눠지냐면 뭘로 나눠지니? 대충 13 정도로 나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13으로 나눠볼까요? 나눠볼게요. 될지 모르겠어요. 나 그냥 해보는 거야. 13으로 나누면 5 65 49죠? 그러면 3 그럼 39니까 14. 잠깐만. 미안해. 암산이 안 되고 있어요. 할게요. 이렇게. 미안해. 자, 5 65 빠져주고 49. 자, 3입니다. 39 빠지면 104 8이죠? 538. 오케이. 538이에요. 538P는 13으로 나누면 해야죠. 참 괜히 졌네. 13. 딱 봐도 4죠? 42. 42 한다. 52. 79. 얼마입니까? 6입니까? 78. 13. 된다. 461. 오케이. 천재인 듯. 그죠? 오. 여러분. 13으로 나눈다는 생각을 한 것부터가 신박하죠. 근데 이렇게 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서로소입니다. 서로소예요. 서로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난 모르겠는데요. 간단해요. 461이 소수예요. 이게 소수예요. 소수는 다른 수하고 서로수잖아요. 그죠? 이게 서로수입니다. 이 서로수란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P가 461이 되고 Q가 538이 돼서 538 곱하기 461 그리고 461 곱하기 538이 돼야지 같은 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그죠? 그럼 P는 뭐라고? 프라이였잖아. 그러니까 FRY 숫자가 그대로 461인 겁니다. 그리고 HAM이라는 저 숫자도 그대로 538인 거예요. 그래서 461538이 답입니다. 됐죠? 오, 신박해. 신박해.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한테 준 6자리 수라는 것 자체를 같은 문자가 반복되는 걸 가지고 치환을 해라. 그리고 이거를 자리수에 맞춰서 십진수 표현법으로 바꿔 쓴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나온다. 아, 여기까지 왔으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설마 13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13으로 나눠주면은 요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서로소니까 얘네 둘이 서로 뒤집어서 같은 수겠네 해서 요렇게. 근데 우리 예전에 13의 배수 판정법 배우지 않았나? 13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물론 이게 1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겠다는 시도를 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지우겠습니다. 이게 지우면 너무 빨리 지나가나? 뭐 여러분한테 풀이를 쓸 시간을 줘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아, 좋은 수가 있어. 풀이를 쓰는 건요, 이거 다시 보기 영상이 올라가면 다시 보기 영상을 보면서 풀이를 쓰세요. 그러면 너네가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겠다. 그죠? 지금 풀이 보고 나중에 다시 보기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풀이를 쓰면서 공부하면 2번 공부하는 거지. 좋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지워버려야지 빨리. 야, 이 좋네 이거 다시 보기. 그죠? 다시 보기가 있어서 여러분은 좀 더 괴로워지고 나는 좀 더 행복해지는. 준원아, 캡처해가지고 캡처 떠가지고 식 갖다 책에다가 옮겨 적지 마시고 또 꼭 다시 보기로 공부하세요. 우리 준원이 머리 좋아서 분명히 유튜브 캡처 뜹니다. 이거 선생님 답 딱 다 쓴 다음에 캡처 딱 쓴 다음에 이거 가져가서 뭐 책에다가 막 풀이 막 옮겨 적고 그러면 안 돼. 다시 보기 보세요. 공부하세요. 머리가 좋은 것도 문제야. 자, 그 다음 4번 갑시다. 오, 4번. 여러분 4번 내가 손 뗐다. 그지? 너무 어려워 해서 4번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풀이를 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풀이를 보지 않고는 아마 어려운데요? 이럴 거예요. 4번 볼게요. 자, 자연수 PQ입니다. 자연수 P랑 Q가 있어요. 근데 집합 AN, 여러분 집합이란 말 모르죠? 이게 집합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요즘엔 고등학교로 넘어가 버려서 집합을 안 배웠으니까 그냥 집합과 원소란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 자연수 PQ가 있는, 뭐야 갑자기 미안해, 한 장 더 넘어갔어요. 갑자기 집합이 왜 나오나 했네. 아니에요, 6번으로 잘못 넘어갔어요. 다시 4번 갈게요. 자, PQ가 있는데 근데 이거 니네 모르겠다. F의 PQ는 P에다가 P 플러스 1, P 플러스 1, 그 다음에 P 플러스 Q. 자,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Q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떤 P구나, P의 값에 관계없이 트로트가 나오네. P에 대해서 한마디로 여기서 PQ는 유계배수가 돼야 된대요. 되기 위한 100 미만의 Q. 자연수 개수를 구하는 거죠. Q의 개수.
자,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문제 길다. 근데요, 이거 보고서 여러분 기호 때문에, 아씨, 선생님, 이게 기호가 이게 뭐죠? 할 텐데, 기호는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여요. 자, 이거는 우리 FP, FX 이런 거 많이 봤죠? 함수식을 표현할 때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F에 대한 식인데요. PQ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이 없어요. 그냥 이거요. PQ로 이루어진 식. P와 Q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자, 근데 이 식이요. P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P가 아무 숫자나 들어와도 어찌됐든 무조건 6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우와. 얘가 반드시 6의 배수랍니다. 얘가 P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뭐든 아무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6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Q 값이 뭐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아이디어,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풀 것인가. 아이디어, 6의 배수는요 2 곱하기 3의 배수인 거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요? 6의 배수가 됐단 소리는 이 식이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한마디로 얘네들 중에 누군가는 2의 배수고 누군가는 3의 배수면 그러면 얘가 6의 배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P 그리고 P 플러스 1 그리고 P 플러스 Q 중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있으면 돼요. 이러면 6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봅시다. 상황 1번. P의 값이 관계없대잖아요. P의 값이 관계없으니까 그럼 P가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면 P가 3의 배수? P가 3의 배수? P가 3의 배수? P가 3 뭐라고 할까? P가 3의 배수면요. 잠깐만. P가 3의 배수인 걸로 할까? 어떻게 계산을 할까? 이렇게 합시다. P가 3의 배수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이걸 먼저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P에다가 P 플러스 1 그리고 P 플러스 Q에서 얘네 둘은 연속된 수입니다. 그죠? 연속수죠? P하고 P 플러스 1은 연속된 수예요. 자, 여기서 상황 P가 여러분 3의 배수면요, P가 3의 배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P에다가 P 플러스 1 그리고 P 플러스 Q가 있을 때요, 잘 보세요. 머리 잘 굴려야지. 자, 얘가 3의 배수라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3의 배수인데 P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뭘까요? 연속된 수인데요. 연속된 수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짝수 홀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짝수가 존재해요. 짝수가 뭔데? 2의 배수. 이야. 그러면 얘는 3의 배수고요. 둘 중에 하나가 짝수라는 소리는요, 얘가 3의 배수 중에 홀수고 얘가 짝수일 수도 있고 얘가 3의 배수이면서 짝수일 수 있으니까 얘는 한마디로 그냥 통으로 6의 배수입니다. 그렇죠? P가 3의 배수면 얘가 3의 배수고 연속수 두 개가 붙어있는 상황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짝수. 그러면 3의 배수이면서 짝수가 있으니까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 그러니까 6의 배수.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하면 안 되지. 미안. 지워본다. 여기까지 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마디로 6의 배수가 됩니다. P 값이 3의 배수면요, 무조건 이 식은 6의 배수인 겁니다. 됐죠? 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면. 자, 두 번째. 이렇게 할까요? P가 이렇게 할까요? 얘가 3의 배수였잖아요. 이번에 얘를 3의 배수로 만들어 볼게요. P 플러스 1. 그럼 어떻게 돼요? 3K 플러스 2이면
근데 이쯤 되면 학생이 이런 질문 하죠. 선생님, 여기 P를 3의 배수라고 하고, 또 3의 배수 플러스 2라고 하고, 이렇게 3의 배수 3의 플러스 2라고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텐데, 뭐냐면, 3의 배수, 2의 배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서 착안을 한 거고요. P 값이 가져갈 수 있는 수는 세 가지 패턴이 있을 거예요. 3의 배수거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거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나, 세상의 모든 자연수는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는 유기배수가 확실했고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저 식이 3k 플러스 2와 3k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p 플러스 q를 한 것이 되죠. 이게 이렇게 바뀐 거다. p자리에 이걸 넣었어요. 근데 보세요. 3k 플러스 1, 3k 플러스 1이 아니지. 3k 플러스 2 플러스 1이지. 미안해요. 다시 쓸게요. 3k 플러스 2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여기가 p 플러스 q. 여기는 그냥 내가 p를 안 넣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이 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어때요? 3의 배수예요. 그죠? 얘가 3의 배수입니다, 지금. 아, 얘가 3의 배수인데, 근데 얘네들이 분명히 연속수였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쳐서 분명히 둘 중 하나가 짝수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가 3의 배수고 둘 중에 하나가 짝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다? 6의 배수.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무슨 말이냐, P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6의 배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P가 3의 배수거나 P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면요 무조건 얘는 Q에 관계없이 6의 배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패턴인데, 문제는 모든 자연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인데, 자, 그러면 마지막 상황, P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상황이 있겠죠. P가 3K 플러스 1인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과연 얘가 6의 배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 소리요. 자, 그러면 저 식을 넣을게요. P 대신에 3K 플러스 1 그대로 넣을게요. 3K 플러스 1, 그 다음에 3K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도 3K 플러스 1에다가 Q를 더한 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3K 플러스 1, 3K 플러스 1에다 1 더했으니까 3K 플러스 2, 그리고 P 플러스 Q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6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연속수이니까 분명히 이건 2의 배수예요. 안타깝게도 이 두 녀석 중에 3의 배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얘가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얘가 3의 배수가 돼줘야 됩니다. 무조건. 6의 배수가 되려면. 자,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Q가 뭐예요? Q는 어떻게 돼야 될까? Q가 2면은 1 플러스 2에서 3 되니까 3의 배수 되겠죠. 그러니까 2란 소리 뭐냐면 Q가 한마디로 3의 배수가 3x 플러스 2의 형태가 돼주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3k 플러스 1에다 Q 대신에 얘가 들어오면 플러스 3x 플러스 2의 형태가 돼서 얘는 3k 플러스 3x 플러스 3이니까 이게 3의 배수입니다. 우와. 그러면 어이구, 미안 이게 당겨지는 바람에 어이구, 카메라가 갑자기 확 당겨져서 미안해요. 아, 이게 마이크로 당기는 바람에 카메라가 당겨졌네. 자, 잠깐만, 미안해요. 아이고, 이게 카메라 설정이. 자,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렇게 딱 걸려서, 아이고. 자, 이렇게 하면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이죠? 미안해요. 어이씨, 마이크로 저 수업하려고 땡겨가다가 저로 확 땡겨졌어. 다시. 미안합니다. 여기죠?
자, 보면은 다시 Q가 3x 플러스 2의 형태가 되면요, 그러면 원래 있던 3k 플러스 1에다가 3x 플러스 2가 더해져서 3k 플러스 3x 플러스 3이니까 3의 배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3의 배수가 되면서 얘가 6의 배수가 되겠죠. 자, 한마디로 그러면 Q가 3x 플러스 2의 형태니까 그러면 이거 100 이하인 수 3으로 나눈,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Q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입니다. 근데 뭐예요? 100 이하인가요? 100 미만인가요? 100 이하인가? 100 이하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예요. 몇 개 있겠어요? 33개 있겠죠. 33개 맞나? 33개 맞나요? 33개 맞겠죠? 이렇게. 그죠? 2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x 값에 0부터 넣을 수 있잖아요. 0, 1, 2, 3, 4 해가지고 아마도 32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0부터 32까지 넣었다는 소리는 33개라는 소리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가능한 100 미만의 Q의 개수, 100 미만이네. 100 미만의 Q의 개수가 33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Q의 값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 문제 좀 어렵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요 식을 보면서 이제 선생님 이게 F의 PQ 뭔가요? 근데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뭐 여기서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 식이 6의 배수가 될 건데 P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6의 배수가 될 수 있는 Q 값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연속수라는 걸 찾아내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해요. 그죠? 이거를 모르면 6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2 곱하기 3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연속수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면 2의 배수를 어떻게 찾을지가 막막해집니다. 그죠? 자, 얘가 연속수라는 것 때문에 한마디로 이 2 곱하기 3의 패턴 중에 2의 배수는 무조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중에 3의 배수가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P가 3의 배수면 자동으로 3의 배수이면서 연속수라서 짝수가 있는 거니까 6의 배수가 바로 끝나버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얘가 3의 배수가 될 수 있죠. P가 3K 플러스 2면 얘가 3의 배수면 마찬가지로 연속수니까 또 3의 배수와 짝수가 있는 거라 또 6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P가 3의 배수거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경우는 무조건 6의 배수인 거고, Q의 값이 모든 관계가 없죠. 근데 이제 마지막 패턴인 얘와 얘가 다 3의 배수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얘가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3의 배수가 아니고 대신에 짝수이긴 하죠, 연속수라서. 그러면 얘가 3의 배수니까 Q가 가능한 패턴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100 미만의 수는 33개 있다 라고 찾는 겁니다. 그렇죠? 오, 쉽지 않죠, 문제가.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몇 시야? 5시죠? 10분만 쉬었다가 5번부터 이어서 할게요. 10분 휴식.
아유, 마이크를 키자마자 애기가 우는 소리가 막 들리네. 지울게요. 대충 10분 되지 않았나? 아직 안 됐나? 자, 자리에 있는 사람은 손 하세요. 자리에 있는 사람 손. 잘 안 지워지네. 준원이 있고. 우원이하고 은서 아직 안 왔습니까? 은서 있고요. 우원이만 오면 되겠군. 우원아, 우원이가 오기 전까지 문제를 쓰고 있을게요. 5번. 자, 맞구나. 자, 5번 갑니다. 보세요. 5번은 3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가 있는데, 이 서로 다른 자연수의 임의의 두 수의 합이 나머지 수로 나눠 떨어진답니다. 이게 3개의 서로 소인 자연수는 둘씩 서로 소라는 소리고요. 그 아무거나 둘을 더하면 나머지 수 하나로 나눠 떨어지게 생겼대요. 그래, 이 세 수가 뭘까요? 라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전에 풀었던 문제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풀릴 텐데, 풀이를 보면 이제 전에 봤던 것 중에 이거랑 비슷하게 푼 거 있었는데 하는 거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일단 서로 소인 자연수 3개를 내가 참고로 그냥 x, y, z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x, y, z인데 이게 서로 다른 자연수니까요, 그냥 내가 뭐가 제일 크다고 할까? 이렇게 할까요? 자, x, y, z가 자연수고요. z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x, 이런 식으로 크기가 z, y, x 순으로 이렇게 크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잠깐만 보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일단 작은 수 2개, 이게 x, y가 작은 수죠. 그럼 작은 수 2개를 더하면 당연히 큰 수를 2배 한 거보다 작을 겁니다. 그죠? 큰 수니까 작은 수 2개 더해봤자 큰 수를 2배 한 거보다 작겠죠. 양변이 2를 나누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2분의 x 플러스 y가 z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x 플러스 y는 z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아까 그랬잖아. 임의의 두 수의 합이 나머지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z로 나눠 떨어질 거라고 지금. 그지?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할 거면은 이제 x 플러스 y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나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z분의 x 플러스 y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할까? 나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요걸 쓰지 말고 요걸 먼저 쓸게요.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가 z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양변을 2로 나누고 양변에 2를 곱하고 양변에 z를 나눌게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z분의 x 플러스 y.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하고 z로 나눈 거야. 그러면 2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x 플러스 y가 z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근데 자연수인데 2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란 소리죠? z분의 x 플러스 y는 한마디로 1이라는 소리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z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답은 아니고, 그죠? 이 사실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이게 좀 실판이 좀 좁을 수가 있겠는데, 글씨가 혹시 너무 작으면 얘기를 하세요. 이게 지금 풀이가 좀 긴 편이라서 얘는 글씨가 좀 작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식을 내가 하나를 임의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보세요. 자, 이거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z를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할까? 자, x 플러스 z라는 식을 생각을 해볼게요. x 플러스 z. 선생님, 이게 개뜬금없이 x 플러스 z는 뭔가요? 근데 x 플러스 z를 한 것도 아마도 y로 나눠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x 플러스 z라고 한 거를, 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옆에다 쓰고 여기다 쓸게요. z가 이거잖아요. 얘 대신에 z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 x 플러스 y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x 플러스 z라는 거는 보자. x 플러스 z면 당연히 x 플러스 z면은 얘가 계산하면 2x 플러스 y네요. 그죠? 자, 2x 플러스 y인데 2x 플러스 y는 당연히 y를 3배 거보다 작겠죠? 왜냐면 x가 y보다 작은 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3y보다는 얘가 작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2x 2y니까 x가 y보다 작은 거 맞잖아요. 자, 이거 이므로 한마디로 2x 플러스 y 대신에 다시 이거를 x 플러스 z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x 플러스 z라는 거는 사실 z 때문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 얘가 3y보다 작은 게 확실하니까 그 말은 다시 얘를 돌려주면 x 플러스 y, z가 3y보다 작을 거예요. 3으로 나누면 3분의 x 플러스 z는 y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아까처럼 바꿀게요. 어떻게? 양변에 3을 곱하고 y로 나누는 거예요. y분의 x 플러스 z는 3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은 y분의 x 플러스 z가 3보다 작다는 소리는 이게 나눠 떨어지니까 이 수는 당연히 1이거나 2입니다. 그죠? x 플러스 z는 y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거 자연수예요. 1 또는 2인데 만약에 여기서 1이라면 y분의 x 플러스 z가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y를 곱해보세요. x 플러스 z가 y예요. 맞습니까? 야, z가 제일 큰 수인데 x랑 z를 더해서 y라고? 이거 안 되죠. 그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가 이게 아니고 뭐다? y분의 x 위에다 쓸게요. 미안한데 이쪽으로. 자, 이어서 넘어오면 여기로 올라가면, 자, y분의 x 플러스 z가 뭐다? 요거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양변 곱하면 x 플러스 z는 2y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요놈, 그러니까 이제 연립방정식을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아까 처음 했던 요거 별표 친 거, 요거랑 요거 두 개로 연립방정식을 할 거예요. 자, 두 개로 연립방정식을 한다는 건 보세요. 선생님 x, y, z 문자 3개인데요 3개짜리 문자 가지고 식 2개밖에 없는데 이걸 연방을 하나요? 근데 연방을 하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도 x, y, z의 비율은 나오죠. 이건 알고 있죠. 그죠? 문자 수가 식수보다 하나 더 많으면요 답은 하나로 딱 나오지 않지만
그 값들의 비율은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그냥 연방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죠. x 플러스 z는 2y라는 식과 x 플러스 y는 z라는 식을 연방을 하겠습니다. 자, 둘을 서로 빼요. 그러면 z 빼기 y는 2y 빼기 z니까요. z 넘어가면 2z는 3y. 2z가 3y랍니다. 2z가 3y라고? 근데 2z가 3y면은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2z가 3y다. 그러면 뭐 이거 이용하면 z는 2분의 3y죠? 그러면 이걸 여기다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유식을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2분의 3y니까 y 넘어가면 x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y. 오! 그러면 x가 2분의 1y고 2z가 3y고 z가 2분의 3y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x 대 y 대 z가 뭐예요? 1대 2대 3이겠죠. 왜 1대 2대 3이에요? 얘는 2분의 1y, y는 그냥 1, 그러니까 y는 그냥 y, z는 2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x, y, z가 1대 2대 3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x, y, z가 서로소라고 했기 때문에 1대 2대 3을 만족하는 수는 많아요. 1, 2, 3 또는 2, 4, 6 또는 3, 6, 9 되는데 서로소가 되려면은 가능한 수는 1하고 2하고 3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2배에서 2, 4, 6이다. 이것도 1대 2대 3이지 않냐 라고 하지만 얘는 공약수가 2가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3을 곱해서 3, 6, 9라고 해도요. 이거 공약수 3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소가 아니라고. 이거 서로소 안 되니까 조건에 위배되죠. 그럼 되는 거는 1, 2, 3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x, y, z 값이 1, 2, 3인 겁니다. 됐죠? 풀이 되게 신박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건을 써서 식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스타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숫자가 서로 다르니까 값이 다를 거다. 그 다음에 도입 부분이 황당하죠. 자, x 플러스 y가 2z보다는 작을 거예요. 저번에 내가 문제 풀면서 이게 문제에 나온 조건도 아닌데 이런 식의 부등식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x 더하기 y를 하면 2z보다 작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요게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 식을 정리를 해서 z분의 x 플러스 y로 바꿨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되니까 얘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분명히 자연수일 거고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 값이 1이구나 해서 식이 하나 나오고, 마찬가지로 x랑 z를 더해도 분명히 이거 y로 나눠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근데 x 플러스 z라는 거는 z가 2식이니까 갖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오고, 이 식은 3y보다는 분명히 작겠네 라는 거를 또 여기서 찾아내야죠. 그죠? 얘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내가 이걸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그럼 여기 있는 식 대신에 이 식으로 다시 돌려주면은 어떻게 돼? 3으로 나누고 한 다음에 다시 이걸 둘을 자리를 바꿔버리면 이것도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자연수인데 3보다 작은 자연수는 1 또는 2겠네. 그럼 1 또는 2니까 1이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y가 그럼 너무 큰데? 그죠? z가 제일 큰 건데 y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y분의 x 플러스 z가 2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두 번째 식을 찾아냈죠.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하면 x, y, z 값은 안 나오더라도 x, y, z의 b가 나온다고. 그 비율인 수를 연립 방식을 통해서 찾았고요. 이 비율을 만족하는 수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말 때문에 이게 가능한 비율인 수는 1, 2, 3 자체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가 계속 우네. 큰일 났네. 자, 됐죠? 지울게요. 빨리 지워야지. 빨리 지워야지. 안 그러면 또 니네가 또 풀이를 또 다 보고 또 저기 하니까. 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 지우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공부하세요 라고 하겠지만, 다시 보기를 봐도 이 문제 풀이는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꼭 질문을 해야 돼요. 그죠? 수업 시간에든 아니면 선생님한테 나중에 카톡을 보내든 선생님 이거 이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풀어줄 테니까. 아이고, 요즘에 애기가 너무 많이 울어서 큰일 났다. 자, 그 다음에 6번. 아이고, 6번 7번 1회가 문제가 어려운 게 많네. 자, 6번 갈게요. 자, 6번 문제. 이것도 여러분 이거 뭐 집합 원소 이런 거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뺄까 하다가 집합 원소라는 의미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이거는 그냥 넣기로 했어요.
자, 볼게요. 자, 집합 원소라는 말을 빼고 문제를 설명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임의의 양의 정수 n이 있어요. n은 양의 정수입니다. 근데 어떤 숫자들을 모아놓은 성질이 다음과 같아요. 저기서 말하는 집합 an이 숫자들을 모아놓은 성질인 겁니다. 자, 근데 a의 n이라 그랬는데 저 a의 n은 뭐냐면 a의 n이 양의 정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n에다 1을 넣을 수도 있고 2를 넣을 수도 있고 3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a의 1, a의 2, a의 3 이렇게 내가 임의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자, a의 n의 모든 원소는 n 플러스 1자리의 양의 정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a의 1이면 n에 1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자리, 그러니까 이 두 자리 양의 정수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 있는 a의 n은 n 플러스 1자리수 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만약에 n이 2다. 어떻게 돼요? 아, n이 2면 a의 2니까 이거는 세 자리수. 이 소리입니다. 그죠? a의 2는 세 자리수입니다. a의 3이면 네 자리수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죠? 자, 자리수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a의 n의 각 원소의 홀수 번째 자리. 각 원소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세 자리수인 수가 한 개겠어요? 엄청 많죠? 뭐 111, 112, 뭐 아니면 123, 124. 세 자리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그것들을 원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 하나들을 다. 자, 그런 수들 중에 홀수 번째끼리가 모두 같은 숫자고 짝수 번째끼리는 또 서로 모두 같은 숫자예요. 근데 단 홀수 번째, 짝수 번째는 숫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자리수예요 라고 했다면 a의 2라는 수가 가능한 건 1, 2, 1이라든가 3, 4, 3이라든가 아니면 뭐 5, 4, 4, 5, 4, 5 이런 거. 만약에 a의 5입니다 라고 하면 이건 6자리수겠죠? 그러면 1, 2, 1, 2, 1, 2 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 아니면 4, 7, 4, 7, 4, 7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끼리는 서로 자리가 같고 같은 수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2, 2, 2, 2, 2 이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건 안 돼요. 그죠? 홀수 번째끼리 짝수 번째끼리만 같은 거.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6번에 나온 문제의 조건은 이겁니다. 하나는 뭐다? 아, a의 n이라는 저 n은 번호인데 이 번호가 예를 들어 2면은 숫자는 세 자리 수들끼리 모여 있는 거. a에 5면은 이렇게 6자리 수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들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1, 2, 1, 2, 1, 2, 1, 2, 4, 7, 4, 7, 4, 7, 뭐 3, 9, 3, 9, 3, 9 요런 애들끼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요게 이해됐으면 사실 여기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됐죠? 자, 이건 지울게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았을 테니까. 자, 이 상황에서 우리 보고 뭘 하라냐면, 자, AN의 모든 원소가 AN의 모든 원소가 11의 배수가 되도록, 이게 AN의 모든 원소라고 하면 또 원소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은 AN, 그러니까 A에다가 넘버, 얘도 A 오면은 뭐 6자리 수겠죠. 이 숫자 6자리 수들의 모임, 1, 2, 1, 2, 1, 2, 3, 4, 3, 4, 3, 4 이런 수들의 모임이 11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11의 배수가 되도록 n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아, 문제 조건도 알겠고 거기 모여있는 수들이 전부 다 11의 배수가 되도록 하라는 것도 알겠는데 n 값에 따라서 이게 정수의 최소값이 되냐 안 되냐를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자, 처음번으로 n이라는 수가 짝수라고 생각할게요. 자, n이 짝수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11의 배수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알죠? 홀수 자리의 수와 짝수 자리의 수를 서로 더해서 뺐을 때 11이거나 0이면 11의 배수죠. 이건 알고 있죠? 자, n이 만약에 이렇게 짝수 2k라고 생각을 해주면요. 그러면 이제 an이라고 했던, 어떻게, 얘는 자리수가 2k 플러스 1 자리수가 됩니다. 자리수들의 자리인, 그죠? 2k 플러스 1 자리인 수들의 모임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2k 플러스 1짜리 수들의 모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11의 배수가 되려면요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 알죠? 11의 배수는 홀수 자리 수의 합, 홀수 자리의 합 빼기 뭐죠? 짝수 자리의 합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값이 0이거나 아니면 11의 배수면 되는 거죠. 이러면 10의 배수예요. 그죠? 11의 배수 판정법이죠. 자,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근데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n이 2k일 때, 그러니까 n이 2k면 ak 플러스 1자리수니까요. 숫자가 an이라는 거에 일반적인 어떤 숫자가 있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a, b, a, b, a, b 해서 쭉쭉 가서 2k 플러스 1은 뭐예요? 홀수 자리죠. 홀수계. 자릿수가 홀수계입니다. 그러면 a, b, a, b, a, b, a, b, 그리고 마지막에 a가 하나 더 있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홀수계 자리수니까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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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해서 끝날 겁니다. 이렇게. 아마 어떤 수를 뽑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n이 짝수일 경우 자리수가 2k 플러스 1자리이기 때문에 홀수계의 자리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이 녀석이 정말 11의 배수가 가능한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홀수 자리끼리 더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몇 개 있을까? 얘가 2k 플러스 1개면요 a가 몇 개 있게? a가 b보다 한 개 더 많잖아. 그러니까 a가 k 플러스 1개가 있는 겁니다. b는요? 몇 개 있어요? k개 있죠. 자리수에서 봤을 때. 그죠? a는 b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a가 k 플러스 1개 있고 b가 k가 있으면 합치면 2k 플러스 1자리수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홀수 자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a가 k 플러스 1개 있죠. k 플러스 1개만큼 있고요. 홀수들의 합이죠. 홀수 자리수의 합, 그 다음에 빼기 짝수 자리수의 합이니까 bk입니다. 이렇게. 그죠? 홀수 자리의 합이고 짝수 자리의 합입니다. 서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ak 플러스 a 빼기 bk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k로 묶었어요. 그러면 돼. a 빼기 b 플러스 a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 또 됐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a, b 값이 뭐든 간에 얘가 반드시 11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게 0이거나 아니면 11의 배수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게 k가 이거 여기에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이 수는 무조건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k 값이 뭐 k가 2냐 3이냐 4냐에 따라서 얘가 되냐 안 되냐 하면 안 되고요. 이 식 자체가 무조건 이걸 만족하려면 한마디로 어떻게 돼야 돼요? a 빼기 b가 0 그리고 a가 0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a 빼기 b가 0이고 a가 0이어야지 얘가 0 곱하기 k라서 0이고요. 더하기 0이니까 0 또는 11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네가 11의 배수.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얘가 11의 배수이고 아니면 0이 돼야 돼. 그리고 a도 11의 배수 또는 0이 돼야 된다고. 자, 왜 그렇다고? 다시 k가 뭐였어요? 자리수였어요. 그러니까 자리수가 이렇게 나온 건데 자리수가 몇 자리냐에 따라서 얘가 11의 배수가 되냐 안 되냐 하면 안 되잖아요. 얘가 무조건 11의 배수가 된다 했으니까 자리수와 관계없이 a, b 값들에 의해서 무조건 11의 배수가 돼야 되는 소리인데 그 말은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얘가 0이거나 11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11의 배수 판정법 쓸 때 이 식이. 그러면 k 값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a 빼기 b가 11의 배수고 a가 11의 배수거나 또는 a 빼기 b가 11의 배수일 때 a가 0이어도 되죠. 11의 배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a 빼기 b가 11의 배수일 수가 있어요? 11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뭔데? 11인데? 근데 한 자리 자연수잖아. 이게 a, b는 0에서부터 9까지라고 a는. 정확히 말하면 0에서부터 9까지라고 할까요? 그러면 11의 배수가 되려면 뭐야? 적어도 얘는 11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0이라고? 0이 되려면 a랑 b랑 같아야 돼요. 근데 뭐래요? 아까 홀수 자리, 짝수기 자리는 서로 숫자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도 불가능하고 얘도 불가능해요. 그죠? 이 상황도 불가능이고 이 상황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죠? a 빼기 b도 11의 배수가 될 수 없고요. 절대 a 빼기 b가 0일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a가 11의 배수 당연히 안 돼요. 그죠? 얘는 한 자릿수잖아, a는. 그리고 0 당연히 안 되지. 왜냐면 앞에 0도 도착하는 게 어딨어, 세상에. 그지?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n이 2k일 때는 11의 배수 판정법을 썼더니 11의 배수가 되는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상황 가야죠.
두 번째. n이 이제 2k 플러스 1일 때. n이 2k 플러스 1이면요. an이라는 숫자는 몇 자리수? 2k 플러스 2자리수. 그죠? 2k 플러스 2자리수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다? an이라는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원소는 ab, 이게 몇 개가 짝수잖아요. 쫑쫑쫑쫑 해서 ab로 깔끔하게 끝날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거 11에 비해서 판정법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k가 몇 개 있어요? a가 k 플러스 1개 있죠? b는 몇 개 있죠? k 플러스 1개 있죠. 그죠? k, 2k 플러스 2자리수니까 둘이 a, b 똑같이 나눠가면 k 플러스 1개, k 플러스 1개 가져갑니다. 자, 11에 비해서 판정법 갈게요. 홀수 자리끼리 다 더해요. 그러니까 a가 몇 개 있다? k 플러스 1개 있고요. 빼기 b가 k 플러스 1개 있는 거죠. 이게 0이거나 11의 배수면 11의 배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자, k 플러스 1로 묶을게요. k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맞죠? 이상한데? 플러스 a 빼기 b죠? 잠깐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문제. a 빼기 b가 0일 수가 있습니까? 또는 a 빼기 b가 11의 배수일 수가 없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이게 11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내가 이거 뭐지? 그렇죠. 인수분해식을 이상하게 썼죠? 내가 지금 보고서 좀 당황했는데 이거 왜 이러지? 싶었는데 그거 잘못 썼죠? 그래서 우원이가 선생님 이상한데요? 라고 이게 안 했네. 왜 안 했을까? 이렇게 생겨야죠. 인수분해식을 이상하게 썼어요. 그죠? k 플러스 1을 묶었고 a 빼기 b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게 0 또는 11의 배수이려면 뭐죠?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11의 배수면 되는데요. 자, 일단 얘가 0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k가 마이너스 1인데 그 말은 야, 세상에 마이너스 1자리가 있어? 그건 안 되죠. 얘가 0일 수 없습니다. 이 둘 다 0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a 빼기 b가 0이면요 a, b가 같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있던 서로 자릿수가 다른 것끼리 숫자가 다릅니다의 조건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0은 아니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k 플러스 1이 11의 배수 이거나 아니면 a 빼기 b가 11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가 11의 배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a 빼기 b는 아까 11의 배수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왜? a 빼기 b에서 11의 배수 어떻게 돼? 이거 둘 다 한 자릿수인데.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얘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k 플러스 1이 11의 배수가 된다고. 그 말은 한마디로 k가 얼마여야 돼요? 10이면 11의 배수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k가 10이 되는 거죠. k가 10이라는 소리는 여기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a에는 20 플러스 2니까 22자리수가 됩니다. 그죠? 여기에 대입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보고 구하는 건 an이 몇 자리수, 가장 작은 게 몇 자리수일까요가 문제였지 않았을까요? 양의정수 n의 최소값이네요. 그럼 n을 구하는 거였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k를 여기 넣을 거랬네요. 21이네요. 21. 그죠? n은 2k 플러스 1이니까 n은 얼마다? 21이다. n 값이 21입니다. 라고 하면 답이 된다. 그죠? 와,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처음 보면 어려운데요. 이거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보세요. 아까 제 얘기했지만 원소, 집합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에다가 내가 번호를 매깁니다. 근데 이 번호는 번호의 플러스 1 한 자리수인 수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 수들은 홀수와 짝수 자리가 서로 다르지만 홀수, 짝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AB, AB, AB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들이에요.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만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반드시 11의 배수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수를 이 N값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기로 했고, N값이 짝수일 때 한마디로 자릿수는 2N 플러스 1, 2K 플러스 1자리인 수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AB에서 홀수 자리니까 마지막에 A가 하나 더 있는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11의 배수가 될지 확인을 해봤어요. 홀수 자리끼리 더하고 짝수끼리 더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A 빼기 B가 절대로 11의 배수일 수 없으니 가능한 건 뭐예요? K가 11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다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K가 11의 배수여야 되는데, 그럼 K가 11의 배수가 됐다 칩시다. 그래서 얘는 11의 배수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 얘가 11의 배수면요, A가 11의 배수거나 A가 0이어야 돼요. 왜냐면 11의 배수와 A를 더했으니까 A가 11의 배수거나 0이어야 되는데 A는 11의 배수도 안 되고 0도 안 돼요. 그러니까 K가 11의 배수가 됐다 한들 이것 때문에 망해서 여기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n이 2k일 경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n이 k 플러스 2k 플러스 1인 홀수인 경우는요, 자릿수는 짝수 자릿수가 되니까 AB 깔끔하게 같은 수끼리, 그러니까 A가 k 플러스 1개, B가 k 플러스 1개 나오고, 이거를 자릿수끼리 서로 더해서 빼면은 이런 식이 나와요. 당연히 둘 다 0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k 플러스 1이 11의 배수가 돼야죠. 왜냐면 A 빼기 B는 11의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k 플러스 1이 11의 배수가 되고, 그러면은 얘가 11의 배수니까 전체적으로 11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그 가장 작은 값이 k가 10일 때다. k가 10이면 여기다 넣게 되면 이제 n 값은 21이 나와요. 이렇게 된 거죠. 어렵죠? 잘 보고. 요거는 지금 보면은 와, 눈이 핑핑 도네요 하는데요, 이런 식의 문제를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정수론 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 정도 되는 문제를 앞으로 좀 많이 풀 거예요. 됐죠? 넘어갑시다. 적어도 되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자, 채팅창에 소감 한마디씩. 야, 6번까지 풀었는데 나는 뭐 이 정도 할만한 것 같다, 이 정도는 그래도 할만하다 하면 할만해요. 선생님 그냥 현타 왔어요 하면은 어렵네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풀어봤는데 어떻다. 여러분 참고로 이거 저기 목요일날 이걸로 1태 보는 거 알죠? 1회 1회로 1태 보입니다. 목요일날 우원이 망했다 그러고요. 야, 이거 준원이 이거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얘 롤하는 거 아니니? 준원아 지금 한참 바로 먹어요. 대답 빨리 안 하면 너 이거 롤 하는 걸로 간주한다.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하는 말이야. 채팅창에다 딱딱 쓰는 건데 왜 이걸 못하지? 알트 탭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딱 느낌이. 그죠? 지금 한타 막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원은서 22. 뭐 예상 점수입니다. 예상 점수입니까? 22? 22 뭐예요? 22 본인의 1태 예상 점수예요? 이준원 대답해 빨리. 이준원 어디였어? 이게 안 들리니까 우은이하고 저기 은서가 대답한 거잖아. 이준원 너 뭐 했어? 솔직히 얘기해. 자, 뭐 했습니까? 채팅창에다가 대답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우원이하고 은서 다 대답했는데. 이상한데? 너 롤하고 있었지? 졸았어요? 뻥치지 마. 야, 이게 음성으로 이준원 부르는데 졸아서 대답을 못했다는 게, 에이, 저 또 롤 했네. 아이고, 참. 어찌했을까, 우리 이준원이를. 7번. 마지막 문제예요. 보세요. 7번. 각변의 길이가 모두 정수고요. 둘레의 길이의 합이 넓이의 값과 같은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변의 길이, 내가 이쪽 길이 A라고 하고요, 이쪽 길이 B라고 하고요, 이쪽 길이 C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둘레의 길이 합과
넓이의 값이 같습니다. 그럼 뭐를 쓸 거냐? 일단 넓이 쓴 데 쓰니까요. 이렇게 씁시다. 둘레의 길이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얘가 뭐랑 같아요? 넓이니까 2분의 ab. 그죠? 이거 같은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것만 가지고 a, b, c를 구할 수가 없죠.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죠. 뭐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이다 라는 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참고로 이거 앞에 있는 식 요거를 내가 1번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식은 2번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죠? 자, 1번식부터 쓸 겁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요 2분의 ab예요. 자, c만 남기고 ab 넘길 겁니다. c는 2분의 ab 빼기 a 빼기 b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뭐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2번식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뭘 할 거냐면 c제곱 값에 이걸 넣을 겁니다. 통으로. 오, 이런 짓을 하다니. 잠깐만, 근데 이거 좀 더 좀 깨끗하게 좀 이쁘게 넣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넣을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냥 두고요. 문제는 이제 c제곱이 이게 지금 하나, 둘, 세 개짜리인데 너희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 c제곱을 넣는 짓을? 이거를 넣으면은 굉장히 식이 더럽고 복잡할 것 같으니까 조금 머리를 좀 쓸게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묶겠습니다. 하나 덩어리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분의 ab 빼기 a 플러스 b의 전체로 묶어서 제곱 이렇게 할게요. 계산이 좀 더러워요. 계산이 들어오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 앞에 걸 그냥 쓸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이건 배웠죠? 자, 이렇게 이거 빼기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제곱 4분의 a제곱 b제곱이죠. 자, 뒤에 거 제곱인데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a 플러스 b에 뒤에 거가 제곱이니까 전체 묶어서 a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곱해서 2배 해야 되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2배인데 2배 곱하면 분모가 사라질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에 a, b에다가 a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되죠. 넣어 곱해서 2배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러면 a 제곱 b 제곱은 정리를 좀 해야겠죠? 어떻게 정리할까? 양변에 4를 곱할까요? 그냥 4로 곱할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분모가 없어지겠죠? a제곱 b제곱 플러스 4 풀어야죠. 4 해서 a 플러스 b 제곱한 거 a제곱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8ab. 이거 왜 그런지 알죠? 이거 풀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인데 4배까지 했잖아. 양변에 a까지 해준 겁니다. 마이너스 4 a제곱 b죠. 이거 하면 그 분배법칙 하면 마이너스 4ab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우와, 식 되게 더럽다. 자, 근데 풀면은 4a제곱 b제곱이니까 이거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4a제곱 플러스 4b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생긴 거 없애버릴게요. 소거 시킬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너랑 너랑 똑같죠? 너하고 소거. 4b제곱도 소거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없네? 자, 그럼 이제 어떡하냐? 인수분해 잘해야죠. 잘 보세요. a제곱 b제곱이죠? 그러니까 0은 왜냐면 이게 더 소거됐으니까 a, b로 묶었습니다. 그럼 a, b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a, b로 묶었으면 a, b가 남았죠? 그러면 a, b로 묶으면 8 남았네요. 그죠? a, b로 묶으면 마이너스 4a, 너도 a, b로 묶으면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참고로 a, b는 양수니까 양변에 a, b로 나눠버려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서 a, b를 양변 나누면 어떻게? 0은 a, b 나눴으니까 이거 사라졌죠? 얘만 남았죠? a, b
자, 빼기 4a 빼기 4b 그리고 플러스 8 쓸게요. 이렇게 숫자를 순서를 좀 바꿨어요. 자, 요거 인수분해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0은 a 빼기 4 b 빼기 4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왜요? ab 만들려면 ab 곱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4a 만들고 싶으면 요렇게 두 개, a랑 마이너스 4 b랑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4, 4, 16인데 여긴 8이래요. 그러면 16인데 8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16인데 8이 되려면 8을 빼야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절로 보내버려요. 8은 a 빼기 4 b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곱해서 8이 되는 수 두 개인 건데 이거 두 개 다 어떻게 돼요? 자연수죠. a, b가 자연수니까. 자연수라고 했나? 문제에서? 그죠. 모두 정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양의 정수겠죠. 한마디로. 그러면 곱해서 8이 되는 케이스를 볼게요. 8이 되는 거는 1 곱하기 8이거나 2 곱하기 4일 겁니다. 그죠? 물론 뭐 4 곱하기 8 곱하기도 있는데 같은 상황이니까 a 빼기 4, b 빼기 4는 그러니까 그냥 이 두 개만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던 소리는 한마디로 a가 얼마예요? a가 1이고 이쪽이 1이고 이쪽이 8이라 그러면 a가 5고 b는 얼마입니까? 12입니다. a가 5고 b가 10이면요 자동으로 c가 어떻게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13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 케이스는요 a가 2가 되면 a 빼기 4가 2가 되면 a가 6이죠. 얘는 6. 자, 얘는 b 빼기 4가 4가 되려면 b는 8. 이러면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c가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답이에요. 이건 시계 정리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마치 생긴 거는 기하 문제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기하 문제에서 준 조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식을 이용해 가지고 연립방정식처럼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드는데 이 1번 식에 있던 c만 남기고 계산한 다음에 밑에 있는 피타고라스 식에다 넣은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걸 제곱하려니까 머리가 무지하게 아프네요 하겠지만 이것만 잘 실수 없이 풀어내면은 약분은 다 소거되고 계산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근데 자, 여러분 참고로 지금 저기 써있는 저거 이거 인수분해 아니죠, 그죠? 이거 인수분해 아닙니다. 왜냐면 항이 남았잖아. 이건 인수분해가 아니고 이건 식의 변형이죠. 근데 이 식의 변형 요거 잘 보세요. 이거 부정방정식이라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텐데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내가 어떤 식을 임의로 인수분해하는 꼴로 하고 상수항을 남기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곱해서 8이 되니까 이거 는 8이잖아요. 이거 두 개 곱해서 8이 되는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푼 다음에 그것들의 각각 값을 구하는 이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요렇게 넘겨서 곱한 수가 8이 되도록 바꿔서 얘네들을 각각 그 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7번 마무리. 자, 어때? 7번까지 했는데 자, 여기서 질문 잘 들으세요. 1번부터 7번까지 풀이를 들었는데 풀이를 들었지만 풀이 자체가 난 좀 이해가 안 된다. 풀이를 들어도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는 게 있는 사람, 한 문제라도 있다 그러면 손? 그냥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풀이했는데 이거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풀어줄 겁니다. 다시 질문하면 다시 그 문제 다시 설명할 거니까 있으면 손하세요. 풀이를 봐도 풀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준원이 준원이가 질문을 하지 않을까? 아니야? 준원이 다 이해됐어? 1번부터 7번까지? 풀이한 거 다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뭐 은서하고 우원이는 얘기 없는 거 보니까 풀이는 다 이해가 됐나봐요. 그죠? 난이도가 좀 높긴 하죠. 이게 이해는 됐어요? 그럼 됐어요. 자, 실전 형식 오늘 처음 해봤는데 아마 기존에 했던 기초 형식보다 좀 문제가 확실히 어렵다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기초 형식 할 때도 니네 표정 완전 막 다 써보가면서 뭐 어렵다 그랬잖아. 그죠? 예, 어려운 거를 풀고 그게 익숙해지면 좀 더 어려운 걸 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문제 난이도면 이제 슬슬 진짜 이제 경시대회를 대비하는 친구들이 보는 그 정도 수준이 돼요. 문제 되는데요. 7회 배수 판정법. 7회 배수 판정법이요? 7회 배수 판정법 안 했는데 우리 11회 배수 판정법 했는데요.
11회 배수 판정법 옛날에 이거 기억 안 나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지? 3400 27 이런 게 있어요. 3427이면 안 되는구나. 3421을 할까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11회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할 때 홀수 자리끼리 더하고 짝수 자리끼리 더해서 그거를 서로 뺐을 때 0이거나 아니면 11의 배수가 나오면 그럼 11의 배수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홀수 자리끼리 더한 값, 짝수 자리끼리 더한 값을 해서 뺐더니 0이니까 얘는 11의 배수가 맞죠. 그죠? 11의 배수 판정법은 옛날에 배수 판정법 할 때 했었는데 개념에 있는 7의 배수 판정법이요.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7의 배수 판정법을 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7의 배수 판정법 중에 제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자릿수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쓰기 좋은 방법이 있고 자릿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 쓰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7의 배수 판정법은 내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 거니까 그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7의 배수 판정법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7의 배수 판정법 옛날에 하긴 했는데 그죠? 기억이 잘 안 나죠? 앞자릿수 3개씩 3개씩 묶어서 그 묶음이 홀수 자릿수인 것끼리 더하고 짝수 자릿수 것끼리 더해서 빼고 이런 걸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그거 개념 부분 말고 나머지는 괜찮은 거죠? 문제풀이 했을 때 문제풀이가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지. 실정이 처음 했는데 그래도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하는 게 없는 거 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원래 이게 항상 새로운 책을 들어가면 초반에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죠? 기존에 했던 책보다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야 이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따지면 여러분 이게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정도 문제를 그래도 풀이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우리 처음에 했을 때 생각해봐 진짜. 응? 참 웃겼지 그죠? 우리 은서하고 준원이하고 우원이하고 다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거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막 이런 꼬꼬마들이었는데 그죠? 와가지고 막 이제 막 체바의 정리, 맨넬라스의 정리 막 그런 거 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면은 그죠? 고생은 좀 하겠지만 또 계속 발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 목요일날은 참고로 2장을 풀 겁니다. 2회를 그죠? 2회를 목요일날 풀 거니까 목요일날 2회 풀어오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있죠? 선생님이 한번 고민해보세요 했던 거 순서상을 만드는 거 말고 직접 그 식을 풀어가지고 77의 배수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지. 오케이. 그러면 자 질문하세요. 질문. 수업에 대한 질문, 문제 풀이에 대한 질문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수업에 대한 질문을 해도 되고 아무거나.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없습니다 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래서 질문까지 하고 수업 마무리. 없습니다. 우원이 없고 은서 없고 준원이도 없겠지? 준원이 빨리 롤하러 가고 싶지? 이놈아. 준원이 없는 걸로 할게요. 대답 안. 얘 또 한타 하러 갔어. 얘 지금 딱 보니까 롤 켰어 이거. 그지? 지금 우원이하고 은서 없습니다 하는 동안에 준원이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얘 분명히 또 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자, 고생했고. 그러면 화요일날은 우리 그거죠. 3학년 1학기. 그죠? 3학년 1학기 할 거니까 체크해주고 고생했습니다. 자, 빠이빠이.